그래서 우리가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가지고 이제 그 식테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상징적인 식물이라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엽하면은 사실 또 이제 이 몬스테라 알보를 많이 떠올리게 돼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인기가 많은 품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몬스테라 알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식테크를 하느냐, 한번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수익률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몬스테라 알보 삽수를 하나를 구입한다고 해봅시다. 요즘 시세로 40에서 50 정도, 좀 괜찮은 건 60까지도 가는데, 그런 삽수를 하나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꽂이를 하던 흙에 키우던 해가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싹이 올라오고, 보통 2달 정도가 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잎은 최소 한 달에 한 장씩 잎이 새롭게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몬스테라 알보 삽수의 가격은 40에서 50만 원인데, 이제 잎이 한 장 추가될 때마다 그거를 삽수로 하나로 만들 수 있으니까 40에서 50이 추가되는 겁니다. 즉, 2달째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2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0만 원짜리 알보 삽수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대판매했을 때 한 달의 수익률이 2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삽수를 다시 되팔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삽수들이 여러 개로 농장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키우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보를 하나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긴 거죠. 이제 여러 개 알보를 키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자,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수요도 사실은 꾸준히 있어야지만 이제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예전에 한국춘란이나 어떤 다육이에 비해서 이 관엽시장은 아직 언론에 그렇게 크게 노출이 안 됐어요. 식테크 수단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최근 기사에 다육이나 춘란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엽식물에 의한 식테크 기사 자체는 전체 뒤져봐도 5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시장 확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관엽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시장 확장 가능성이 큰데다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률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식테크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관엽식물의 붐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뭐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뭐 캐나다, 잘 사는 국가들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관엽 시장 붐이 일고 있어요.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관엽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원래 원산지 쪽에서도 이제 오히려 또 이 식물 시장 붐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아직 관엽 시장 붐이 아닌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관엽 식물이 유행하게 되면은 이제 관엽 식물 가격이 한 번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 식물로서의 어떤 가치가 현재 보면은 몬스테라 알보가 상당히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시장이 만약에 이제 관엽 취미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 시장이 가지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만간 이제 중국에까지 유행이 전파가 되면은 좀 더 이제 관엽 시장이 확대가 되고, 국내에서도 아직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몬스테라 알보의 가격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거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실 몬스테라 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가격대 그 속도보다 몬스테라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200%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잎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2개를 만드는데, 이제 처음에 잎이 이제 나오는 데까지 하면 이제 2달, 3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하나씩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삽수를 내가지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니까. 수익률 자체 내는 속도가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튤립 투기랑 많이 그 비교를 하세요. 튤립, 이제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튤립 투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튤립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제 튤립 쪽이랑 약간 이제 몬스테라 알보랑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튤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근을 이제 겨울철에 심고 봄에 이제 구근에서 꽃이 피면은 그걸 받다가 꽃을 받다가 다시 이제 꽃이 지면 구근을 다시 수확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구근을 심습니다. 근데 이제 튤립 투기 사건을 보면은 이제 튤립 구근을 이제 거래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튤립 시장이 있을 때 이 구근을 거래 못하는 기간은 언제냐면 구근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 봄에 꽃이 피기까지의 이제 흙 속에 구근이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 시기이고 구근이 주로 거래되는 시기는 꽃이 지고 나서 이제 구근을 수확한 다음에 다시 겨울 심기 전까지가 이제 거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거래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튤립이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이유가 그 한 이유가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 시기가 지나면 특정 시기가 지나면 튤립 구근이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전에 빨리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경우에 잘못해가지고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월등히 많아지게 되면 이제 튤립 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키우고 365일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또 이 식물 자체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잎을 보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거래가 가능한 식물이고 또 삽수를 내서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몬스테라 알보가 식테크에서 그 가지는 어떤 위상 자체는 그런 면에서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안소리움이나 필로덴드론 다른 몬스테라류들도 이제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근데 몬스테라 알보는 이 한 품종, 단일 품종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몬스테라 알보는 이제 거래 자체도 쉬울 뿐더러 현금 환급할 수 있는 황금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몬스테라 알보를 제가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인터넷 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현재 시세 한 90% 정도로 올리면은 바로 판매가 돼요. 그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몬스테라 알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그 현금 환급성이라던가 아니면 거래가 상시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테크에 어떤 수단으로 삼고 튤립과도 약간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육이나 춘난 얘기하면서도 튤립 투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튤립이랑 이제 다른 점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투기 수단, 투자 수단 이런 것들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몬스테라 알보가 어느 정도 식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취미 시장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식테크 하면은 식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식물을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취미 시장 자체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상업적인 어떤 확장과 더불어서 또 확장해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 춘난이나 다육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된 계기에는 사실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식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레고가 인기를 끌 때를 한번 보면은 레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레테크나 이런 수단으로서의 인기가 이제 동반이 되면서 그만큼 인기를 얻게 됐고 대부분의 취미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겹쳐지면 더 취미가 커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몬스테라 알보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점점 더 늘수록 그 식물에 대한 어떤 그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커지고 시장도 더 커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취미나 이런 것들이 확장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알보만 키우는 사람들이 알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관엽식물들도 많이 키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식테크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식테크가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요. 그만큼 식물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식물에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함으로써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더 큰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취미도 좀 더 이제 커지고 또 이제 나중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몬스테라 알보가 오늘날에 이제 춘난이나 다육이처럼 품평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이 알보는 어떻게 아름답고 어떤 잎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이제 멋진지 해외에 보면은 지금 관엽시장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대회 같은 게 있어서 얼마나 식물을 예쁘게 키우고 이 식물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장이 좀 안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식물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식테크 수단으로서도 어느 정도 활용이 돼야지만 그런 이제 큰 시장 형성과 더불어서 취미로서의 어떤 그 인구들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몬스테라 알보의 식테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